안녕하세요, 축진입니다. 저는 맨시티 팬이고요. 저는 토트넘 팬입니다. 저는 아스날 팬입니다. 오랜만에 토트넘 팬.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거의 뭐 한 1년 만 아닌가요? 예, 약간 그렇죠. 원형어선 타고 이제 복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구독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정식으로 박으시죠. 그간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약간 밑에 지방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1년간 뭐 일 때문에 좀 참가를 못한 게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약간 자리를 잡아서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이제 또 이렇게 같은 멤버들과 좀 같이 많이 찍으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이 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축구는 계속 보고 계시죠?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역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같은 이 카톡방에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 보면 약간 부채 의식이 있습니다. 약간 봐야 약간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쵸. 보셔야죠. 네, 보셔야죠. 언젠가는 복귀를 해야겠다 항상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주 잘 좀 보고 있습니다. 와주세요. 예, 자주 와서 그 구독자 여러분께도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빨리 그 240만 명이 돼서 축질이라는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축질이 본업이 저희가 지금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축질이가 저희가 본업인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뒤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열심히 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먼저 국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네요. 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웨일즈와의 경기. A매치가 끝났죠. 네. 네. 웨일즈와의 경기. 클린스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린스만 일단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처음 벤투와는 결이 다르다. 어떤 게 다르냐? 벤투는 아니 이 사람이 하려는 축구가 우리한테 먹힐까? 라는 게 큰 논지였다면 지금은 이 사람이 일을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독이라는 그 업무를 수행하나? 라는 게 의문이에요. 왜냐면 벤투 때는 사람들이 이건 의심치 않았어요. 이 사람이 뭘 하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축구인지 뭐 빌드업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축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도 이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뭐냐? 일을 안 한다. 네.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충격받았어요. 그 K리그를 자기 대신에 막 보고 다니던 그 캐나다계 한국인 코치 누구였죠? 마이클 김. 마이클 김. 그분을 이제 잘랐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를 했을 때, 네, 그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K리그에서 선수를 어떻게 발굴하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게 벤투 사단에서부터 있었던 코치였잖아요. 네, 경력자죠.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전임자죠. 전임자의 흔적을 지웠네요. 네. 약간 왕위를 계승하면서 그 약간 추종자들을 다 처단하듯이 약간 자기의 권력을 약간 싹을 자른 게 강화시키고자. 약간 싹을 자른 게 아닌가. 뭐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네, 겉으로 보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두리 원래 어드바이저였죠. 네. 그분이 이제 조력을 해준다. 이제 클린스만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코치로 정식으로 가게 됐고. 네. 결국 그 썰이 좀 있었잖아요. 이 클린스만이 온 이유가 차두리 분의 성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로 온 거다. 사실상 그분은 관리만 하고 차두리의 매니징먼트를 한번 경험도 주고 키울 만한. 근데 차두리 선수가 아니라 했잖아요. 자기는 어드바이저 잠깐 치고 빠질 거다. 근데 정식이 된 걸 봐서는 그것도 뭐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약간 염두에 뒀다? 네. 결국 차두리의 성장을 위해선 클린스만, 동양은 아니지만 지연. 그 아빠랑 또 친구잖아요. 아버님이랑 친구고. 친구 맞아요? 거의 친하잖아요. 서로 아는 사이고 하니까. 친구입니까? 네. 그런 것도 뭐 아예 없는 얘기가 또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차두리를 키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삼성에서 하도 많은 감독이 있는데 왜 아니요, 차두리? 옛날에 삼성에서 그 약간 서울대 약간 가난한 집 자제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법조계에 진출하게끔 도움을 줬죠. 예. 그리고 법조계에 진출해서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네. 법조계에 진출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삼성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대기업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그 검사로 임명이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팔이 조금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음서제도에 가깝다.
예. 대물림이요? 예, 약간 약간 권력의 나팔수로서 약간 예. 약간 굉장히 과대해지는데. 과대 해석이고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방패막이로 내세우기 위해 차두리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기.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 그 이용수 네. 기술위원장? 기술위원장처럼. 얼굴 네. 바지 사장처럼. 네, 바지 사장처럼. 요즘 꽤 엘리트 코스잖아요. 서울에서도 유소년 잘 키웠고, 그쵸. 그 지금 피파 뭐 그런 지도자 수업도 받았고, 그쵸. 그래서 월드컵도 참관하시고, 그쵸. 지금 또 이제 국가대표팀 코치 하시고, 네. 엘리트 코스 그 말하는 것처럼 엘리트 코스 탁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뭔가 지원이 있고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 자두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의견입니다. 네, 축지리와 그렇죠.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의 네. 의견이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마는 뭘 하고 싶은지를 아예 모르겠다는 느낌이 그쵸. 큰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5경기 했는데 한 경기도 못 이겼고 네. 어떤 색깔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진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2무 4패인가요, 저희? 아니요 지금 3무 2패 3무 2패. 그런 뭐 국가대표 감독이 돼가지고 뭔가 한국에도 있지도 않고 네. 근데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은 뭐 외국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어야 된다? 네. 뭐 K리그도 봐야 되고 하니까 K리그도 봐야 되고.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한국에 있어야죠. 어쨌든 그냥 선수 사람을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축구 선수가 더 많잖아요. 그럼 한국에 있어야죠. 외국에 있는 축구 선수 수보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쵸. 한국에서 더 많이 보고 더 그걸 파헤쳐야죠. 외국은 뭐 TV만 봐도 충분하죠. 오히려 외국 관찰은 굳이 경기장 가서 볼 필요가 있나?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벤투도 뭐 영국에 날아가서 뭐 손흥민을 보고 뭐 했지만 그거는 잠깐의 약간 출장 개념이었고 메인 근무지는 한국이다. 네. 맞아.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외국에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지금 경쟁하면서 그리고 생존해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굳이 안 봐도 네. 그렇죠. 잘하는 선수들이고 네. 검증된 선수들이잖아요. 어찌됐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네. 한번 K리그를 보면서 이제 새로운 괜찮은 선수들을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왜냐면 스쿼드의 거의 절반은 그래도 K리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클린스만은 자기가 외국에 있어도 자기는 워커홀릭이다. 네.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렵죠. 그 일찍 네. 그거 하고 바로 민헨 뭐 친선 경기인가 뭐 거기 갔잖아요. 네. 아니 간 건 아니고 네. 진성 경기가 이제 그뭐 뛰는 게 공지가 있던데? 올라왔죠. 클린스만이 클린스만이 이제 참가한다고. 레전드 친선 경기 참가한다고. 네. 근데 이제 부랴부랴 이제 사실을 확인해서 아니다라고 협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탐탁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있어. 참가를 한다는. 하려고 했다는 아니면 하려고 했다는. 하려고 했다는. 했는데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왜냐면 지금 사우디랑 수요일 날 친선 경기하는 게 뉴캐슬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훈련장을 브렌트포트에 잡았대. 근데 브렌트포트가 런던 근처에 있는데 네. 뉴캐슬이랑 450km 정도 엄청 머네. 걸린대요. 서울 부산보다 먼데. 서울 부산보다 엄청 먼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경기를 하는데 서울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야. 근데 그 브렌트포드 훈련장이 친선 경기 그 레전드 경기 하는 거에서 차로 25분 거리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그 일정 참여를 위해서 훈련장을 거기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표팀 경기는 한 4시간 가야 되는데 친선 경기는 25분이다? 네. 물론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알 수 없죠. 근데 모르겠어요. 협회에서도 왜 그거를 그냥 냅뒀는지도 네. 이해가 안 가고. 어찌됐건 협회가 잡아줬을 거 아니야. 네. 훈련장을. 그렇죠, 그렇죠. 클린스만이 해달라고 해서 잡아줬을 거 아니야. 그죠. 협회가 봤을 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 건지. 신성 경기장이랑 그렇게 거리가 먼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불길한 예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미국 있을 때랑 똑같지 않아요? 또 보면 변하지 않았네. 감독님은 그대로고. 네, 소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네, 오히려 우리가 그걸 알고도 했던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맞아. 아니 심지어
그 람이 인터뷰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 전수롭다. 전술 없다. 체력 훈련만 했다. 체력 훈련만 했다. 우리가 경기 전에 모여서 어떻게 뛰어야 될지 선수들끼리 의논하고. 자율적 플레이? 그래서 선진 축구인가? 그래서 잘했죠. 잘했는데. 최대한 선수들한테 맡기네. 그래서 제가 이게 클린스만 감독 이거 이번에 약간 주제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번쩍 든 생각이 클린스만이 FM에서 체력 코치로 진짜 좋습니다. 체력 코치로 그 4성 이상을 찍는. 네. 역시 FM 대단하군요. 예. 그래서 야 이거 현실 반영인가? 네. 그리고 약간 지금은 감독으로 있잖아요. 근데 FM에서 이 사람 약간 메인이 체력 코치로 돼 있어요. 약간 클래식한 축구 감독이네요. 네, 체력 중심으로. 체력은 기깔나게 한다. 네. 선수들은 너네 알아서 해라. 세우는 자리에서 자유롭고. 사실상 헬스장 트레이너다. 퍼스널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너다. 훌륭하다. 네, 체력을 만드는 데는 저도 한번 받고 싶네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개웃기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자르기는 또 어렵잖아요. 지금 뽑자마자.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요? 지금 빨리 잘라야 된다? 근데 대안도 없고 지켜봐야 된다. 명문도 없고. 네, 대안도 없고 사실 그게 다 계약 사항에 위반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경질했을 때 그 위약금도 사실 생각을 축협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솔직히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미국 가면 가고, 그러니까. 한국 오시면 있고, 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약을 할 때 뭔가 아무런 그런 제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조항에 없었는 건지, 없었겠죠.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걸 그렇게 내버려 뒀는지도 사실 좀 저는 의문이고. 왜냐면 약간 다급했던 것 같아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감독과 계약을 맺어서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 클린스만이랑 가장 가까웠는데 이 조항을 예를 들어서 넣지 않으면, 아니면 빼지 않으면 자기는 계약을 안 하겠다. 약간 요구 조건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그 태업이다. 네, 태업이지. 태업에 관한 그런 조항들이 약간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협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상황이나 그런 게 좀 너무 급해서? 네, 급해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잘못은 한 겁니다만, 네,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벤투 감독은 워낙 빡세게 하고 요구사항도 많았고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유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축협이 이번에 좀 편하게 하자. 우리 너무 힘들었다. 서로 터치하지 말고 각자 우리 할 거 하자. 각자의 업무 잘 나눠서 너 할 거 하고 우리 할 거야 하는 사람도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만 같은 감독.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협회에 요구하는 거 많이 없고. 그래서 협회가 원하는 유형이 이런 유형이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도 기사만 봐도 아는 사람의 이 행동이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협회가 몰랐을 리가 없대. 그쵸. 검증을 안 했을 리도. 그쵸. 알고도 뽑은 거 봐서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큰 틀만 관리하는 감독을 선호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알고 뽑았다. 이렇게 된 걸 오히려 선호했을 수도 있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냥 너무 이름값에 취하지 않은 거 않았나? 아닌가. 클린스만이라고 하면 사실은 레전드잖아. 그냥 전 세계 축구계에서. 그쵸. 토트넘 레전드잖아요. 토전드죠. 근데 그 이름값에 취해서 약간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 감독 해달라 라고 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닐까.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도 되니까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 그거 해달라고. 약간 종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없잖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최악의 선택이었다. 지금까지는. 좀 저는 아쉬워요. 약간 우리나라 축구가 약간 황금 세대 같은 느낌인데. 지금 거의 최강이죠. 아니면 중원 튼튼하고. 김민재 있지. 손흥민 있지. 이강인도 있고.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손흥민 진짜 이제 거의 꼭대기까지 찍었다고 보거든요. FM으로 치면 포텐의 끝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강인이랑 김민재도 거의 다 찍었고.
그리고 이번에 경기 보니까 약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김승규 골키퍼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대해아처럼요. 예. 약간 위기가 와야. 위기에 와야 이제 그 키퍼의 진면목도 볼 수 있었고, 근데 그런 황금 세대의 약간 이런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지금이라도? 자를 건 빨리 잘라야 된다. 그러면 약간 그 아스날 팬이 생각하는 약간 대한 감독은 대한 감독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어떤 스타일? 벤투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은 전 상관없는데 예. 뭐 사실 축구가 어떤 축구가 더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그죠? 상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걸 옛날 트렌드의 전술이라도 발전을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살짝 변주를 주느냐에 따라서 또 좋은 전술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있는 사람, 철학이 있는 사람?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철학이 있는 자기 사람? 거를 그래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벤투가 사실 저도 처음에는 벤투 욕 많이 했는데 그걸 보여줬잖아요. 결국에는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중원이랑 입증했잖아. 예. 맞짱 떴죠? 맞불jas죠. 입증했잖아.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맞다는 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입 다물고 이제 벤투 최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된다. 음. 벤투에 그걸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죠. 그런 색깔을.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방향이 딱 있는 사람. 그래야 사람들도 기다리죠. 그죠? 잘 못해도 기다릴 수 있고 잘하면 더 응원해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지금 클린스만은 뭐 사실 그냥 뻥축구고 자기는 공격 축구 좋아한다고 선수만 앞에 공격에 두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쿨링 브레이크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봐. 맞아. 그 지시가 없더라고. 그럼 멀뚱멀뚱 있던데 가만히. 쿨링 브레이크 때 진짜 펩은 미친 듯이 하잖아요. 막 미친 듯이 하지. 막 이거 판 들고 막 거의 막. 펩은 훈련할 때도 계속 옆에서 막 귀에 대고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 선수들한테. 계속 잡고 훈련인데 그냥 오픈 트레이닝인데도 계속 뭐라고 하고 막. 근데 아르테타도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야. 그렇지. 그럼요. 감독이라면. 쿨링 브레이크의 기회잖아 솔직히 감독이. 그쵸. 다 모이잖아. 다 네. 모이면 내가 한마디를 더 해줘야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네. 합법적으로 전술 지시를 할 수 있는. 근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손흥민 구경하던데. 그리고 램지랑 유니폼 교환했죠. 아 진짜 최악이야. 와 기행이 끊이질 좀 않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부끄럽죠. 약간 좀 그런 관광객 같아. 근데 부끄럽다기보다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는 건지. 그냥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지만 내가 그냥 해준다 그런 느낌. 너네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말도 못할 거니까 내가 해준다. 그리고 약간 근데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우리나라 감독 자리가 되게 그 감독들한테 매력이 없대요. 일단 동양이고 일단 거리가 멀고 대부분 서양에 있는 감독이잖아요. 일단 거리가 멀고 그리고 그 뭔가 기대치도 높고 그치. 관심도가 엄청 높고. 관심도가 엄청 높고 근데 그거에 비한 사실 그 국가대표의 파워는 그 급에는 못 미치고 그치. 그러니까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도 많이 안 주고. 돈도 많이 안 주고 한국에서 있어야 되고. 한국에서 있어야 되고 성공해봤자 그 커리어가 다음 이직에 도움이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그쵸. 벤투도 결국에는 중동으로 갔죠. 이걸 클럽 국가대표를 못하고 한국 사람을 잘해도 뭔가 이게 성과가 잘 안 나는. 그쵸. 네. 징크 감독이 대단했네요. 그 명망에 와서 어떻게 보면 전성기 때 왔잖아. 그쵸. 감독 전성기 때 왔죠. 전성기 때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는 이름값 말고 약간 뭔가 약간 이제 약간 라이징하는 그런 감독을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질을 하면 국내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 국내에서 있을 수 있죠. 아닉스? 아주 안 했어. 이정효나 김기동 같은 그런 감독. 기동스. 그분들은 이제 자기 색깔을 가지고 꾸준히 만들어가는 입힌 사람이죠. 입힌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니까 또 신태용 감독님 아쉽네요. 그때 밟힌. 그때 약간 소방스러워가지고 학을 떼고 가셨죠. 소모됐죠 그냥. 이용당했죠. 이용됐죠. 이용당했죠. 그냥 그- 총알바지로. 그 불난 걸 그냥 그분이 그쵸. 뛰어들어서 그냥 그쵸. 장렬하게 그쵸. 막아냈지 그냥. 본인도 약간 학을 뗐잖아. 그쵸. 거의 다시는 안 할 거라고 막. 다시 안 할 거라 했죠. 네. 한국 국가대표. 너무 그때 그랬어.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월드컵도 되게 멤버가 부상도 많이 당하고 안 악조건이었죠. 좋았어요. 악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참. 자, 사우디와의 그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만치니 감독이 싸움. 뭐 지거나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우디 그리고 지금 사우디 리그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실력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애초에 강호고. 애초에 강호고 아시아에서 강호고 저는 사우디한테 약간 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사우디 대표팀이 알 힐랄 선수, 알 아흘 소속 선수 이게 두 개가 약간 강팀이거든요 사우디에서. 그 소속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레알 선수로 구성된 거나 그러면 조직력이 좋잖아요. 네. 조직력이 좋겠네. 조직력이 좋죠. 아니 네. 월드컵 때 잘하더라고. 아르헨티나 거의 이길 뻔했잖아. 이겼나? 잡았죠. 이겼나? 잡았죠. 맞다. 네, 잡았죠. 압박이랑 그게 엄청 좋더라고. 네. 유일한 1패였죠. 네. 알도사리가 골 넣었죠. 네. 그래서 그런 조직력 측면에서 사실 우리는 5개 있잖아요. 쉽지 않다. 네, 사우디 쉽지 않다. 전도. 네. 이딴 식으로 하다가는 아시안컵은 진짜 솔직히 그냥 조별 광탈일 수도 있고 솔직히 네. 우승은 무슨 한 3등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아니면 2등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던가. 아시안컵 때 경질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몰라 크린스만이 그랬어요. 아시안컵 자기는 우승할 거라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아시안컵 우승한 지 우리 거의 한 50년 되지 않아? 60년대? 그때 우승하지 않았어? 5, 60년대. 진짜. 그러면 두 분은 아직 자르면 안 된다?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 아니 대안이 있으면 자를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짧아. 명분은 그래도 많이 쌓이지 않았나? 근데 5경기밖에 안 해가지고. 근데 지금 여론이랑 막 그런 것들 아니 근데 대안이 없는데 만약에 잘랐어요. 그럼 코치들도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 클래스만 가야지. 사다니. 음. 그러면은 우리 선수들은 어떡합니까? 근데 일단 A매치 국가대표라는 게 계속 매주 경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아 그건 그렇죠. 한 2, 3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한번 확 사우디전 끝나자마자 바로 경질 때리고 아. 한 3개월 정도 이제 연락에 찾아다니고. 네. 아시안컵 언제? 아시안컵 1월인가 2월이잖아. 그러면 너무 짧을 것 같아. 준비할 시간. 준비할 새로운 시간이 감독이. 없어요. 새로운 감독은 준비할 시간. 그냥 차두리 감독 대행해야 돼. 그럴 거. 차라리 그게 낫다 근데. 아 차라리. 차라리 대행으로 가든지. 이정현? 이정현? 이정현 원추. 그 이정효 감독이 그 약간 실수에 약간 다혈질처럼 화내는 그 감독 맞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막 울산도 잡고 그냥. 맞아.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야구처럼 K리그 1등 감독이 1년씩 맡으면 안 돼? 국가대표를요? 그럼 팀이 너무 자꾸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의 주축은 K리그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맞아. 잘 아는 K리그 감독이 하는 것도 저는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솔직히 외국에서 뛰고 있는 뭐 김민재, 손흥민, 뭐 그전 선수들은 사용법을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쵸. 알죠. 근데 이제 K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 감독을 하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감독을 보던가.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사실은 외국인 감독보다는 그 사람들 와서 또 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클린스만처럼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 보이니까 국내 감독에서도 괜찮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뭐 사실 이야기처럼 대안이 있어야 자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과연 그 대안을 위해 그냥 약간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느냐. 기대가 없어. 안 하실 것 같아. 근데 아시안컵까지는 지켜보자 할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꾹꾹 그냥 눌러서. 네. 근데 아시안컵도 망했는데 계속 지켜본다 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겠죠. 여론도 그렇고. 그쵸. 아시안컵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협회에서는. 아시안컵에서 여론 반전된다. 반전하겠다. 어렵네요. 근데 사실 협회도 지금 클린스만이 자꾸 이상한 짓 해서 여론 나빠지는 거 뒷수습하기도 힘들 거야. 그죠? 힘들죠. 자기네들이 싼 똥이긴 한데 그쵸. 힘들 거야. 네, 힘들죠. 이렇게 고점을 찍고 바 이렇게 떨구냐. K리그 인기 막 올라오고 지금 고점 막 찍고 있는데 해외 진출하고 인기도 이거 오르고. 국가대표가 더 받쳐줘야지 이걸 바 떨구는 그러니까 게 참 해외파 선수들도 지금 기량이 만개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쉽습니다. 저희 진출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K리그에서 맞아. 해외 진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에. 시기에 이게 참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때보다. 인구 적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이 강해지는 거는 사실 뭐 물론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이잖아요. 근데 크로아티아가 저번에 4강 갔을 때 크로아티아 인구가 300만입니다. 400만인가? 예, 그쯤 됩니다. 그럼 그런 나라가 4강을 갔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결승 같죠. 결승 같죠. 러시아에서. 결승이었어. 결승 같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실 할 수 있다. 우리도 약간 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수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저는 클럽에서는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K리그 클럽들은. 사실 그 포항인가요? 그 해외 진출하는 거 다 보내준대. 포항이었나? 포항? 이번에 나간다고 하는 거 다 보내준 데 있었잖아요. 이번에? 안 맞고. 그러니까 좀 젊은 선수들.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뭐 클럽에서 뭐 이렇게 대부분 지원 다 많이 나- 해주고. 다 보내주죠. 울산도 다 보내주고. 보내주죠. 네, 다 울산도 많이 다 보내주죠. 보내주고. 걔 누구야? 지금 셀틱에서 뛰는 친구. 양현준 강원도 강원, 결국 보내줬죠. 강원도 강원도 갔고 보내줬죠. 이한범도 갔고 서울에서 예. 조규성도 전북에서 갔고. 그쵸.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좀 약간 옛날 말로 하면은 민관 합작이 좀 잘 민관 합작이 약간 잘 이루어져야 예,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약간 그러네요. 슈틸리케 느낌이 좀 나네요. 슈틸리케보다 저는 더 최악이다 좀. 더 최악이다. 슈틸리케는 약간 연기라도 했다. 국내에 그쵸. 살면서. 한국 살았죠. 근데 우리가 약간 이런 안목이 있었을 때 약간 예를 들어서 핀 베어백이나 뭐 그런 감독을 좀 더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납니다. 핀베어베 아드보가트. 아드보카트 좋았죠. 코엘류 감독 생각나네. 코엘류. 네임이 꽤 높았었는데. 맞아. 파울로 코엘류. 네. 히딩크 다음이 코엘류. 그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 안 맞아서 일찍 그만뒀잖아. 근데 좀 더 그러니까 더 좀 아쉬운 기다려. 거죠. 그분 더 기다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핀 베어백도 그렇고 저는 조금 더 약간 시간이 있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벤투처럼. 벤투 진짜 시간을 많이 줬죠. 벤투는 그냥- 벤투는 4년 줬잖아요. 4년 줬잖아요. 끝까지 믿어줬죠. 알겠습니다. 일단 사우디 경기를 한번 좀 지켜보시죠. 네. 제발 이기게. 네. 그럼 사우디 경기 후에 제발 져라. 져야 잘리지. 저도 안 잘려. 저도 안 그럼 잘려. 이겨라. 그럼 이겨라. 이겨라. 저도 안 잘려. 그럼 이겨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팀 EPL 또 개막했습니다. 다들 보고 계신가요, 축구? 네.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은근 좀 이른 시간대에 하더라고요. 10시 이런 축구 많이 하고 맞아요. 보고 있는데 각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지금 맨유 팬이 안 와서 안 온 사람들 얘기부터 하죠. 맨유. 맨유. 맨유 지금 아주 대내외적으로 뒤숭숭합니다. 지금. 맨유 지금 거의 뭐 약간 난장판이야. 지금. 정신을 못 총체적 차리겠어. 지금 일단 대외 그냥 팀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많죠. 일단 그린우드 이제 복귀하려고 했다가 얻어맞고 이제 그린우드 갔고 스페인으로. 그리고 지금 산초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초가 맞다? 테나가 맞다? 지금 얘기가 지금 산초는 일단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왔던 건 산초가 이제 훈련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안 보여줘서 명제를 했다. 하고 네, 테나가 밝혔는데 테나가 근데 이제 산초가 바로 반박했죠. 아니다. 훈련 때 잘했는데? 아니다. 훈련 잘했고 다른 아약스 이유가 있다. 향후의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제 다소 네, 다소 의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학연 지연에 밀렸다. 지연에 밀렸다. 이건 알 수 없는 다른 이유, 모종의 이유로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타겟이 안토니인가요 혹시? 산초가 이야기하는. 저는 안토니라고 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아니, 겹치잖아요, 둘이. 겹치니까. 네. 저는 근데 테나한테 힘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테 힘을 주겠죠. 네. 맨유는 그쵸. 호날두 버린 것처럼. 그렇죠. 한쪽은 결국 버려질 것이다. 산초도. 사실 뭐 산초가 솔직히 말해서 좋은 퍼포먼스 아니에요. 잘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네. 폼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좀 데려가는 팀은 대박을 낼 수도 있겠네요. 산초요. 네. 근데 산초가 퍼포먼스가 너무 죽어가지고 멘탈이 그래서 좋진 않아요. 그 펩도 결국에 그 학을 떼고 보냈었잖아요. 그쵸. 근데 산초랑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펩. 맞아요. 네. 그 향수병. 약간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 독일에 대한 향수병 향수가 때문에 네 도르트문트로 가는. 산초가 멘탈이 되게 약한가 봐. 불안한가 봐. 그런 거 같아요. 불안정한가 봐. 아니면 FM으로 치면 프로 의식이 낮은. 산초가 그 뭐지? 그 테나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다던데. 산초가 이제 뭐 신체적으로 부상이라던가 막 약간 정신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도 라커룸에서 산초를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산초가 지금 이 말로 인해서 더 코너에 몰리지 않았나. 그쵸. 괜히 그 이야기 해가지고. 또. 그쵸. 좀 언론에 너무 약간 대응을 경솔하게 했다. 네. 결국 라고 뭐 볼 수 있겠네요. 산초가 나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반전이 일어났죠? 안토니 선수가 나가기가 좀 애매해졌죠. 네. 테나 그쵸. 다시 이제 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네. 안토니가 이제 가정폭력 혐의로 지금 일단 브라질 명제됐고 네. 지금 현재 공방 중이죠. 근데 약간 이제 그린우드 때보다 더 심각한 건 더 증거가 뚜렷하다. 그 임신하지 않았나요? 네. 그 여자분이? 뭐 녹취록도 있고 네, 녹취록도 있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죠. 녹취록 같은 게. 밝혀지진 않았죠. 그린우드는 다 까발려줬잖아. 그린우드는 근데 그 약간 그린우드는 그런 거였어요.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처음 약간 그 여론은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안토니는 약간 뭐 명확한 증거가 있다. 뭐 라고까지 약간 나오고 약간 기정사실이다. 네. 안토니. 네. 일단 지금 나온 거는 이 녹형보다는 여자분이 이제 폭행당한 그런 사진들, 이제 사진들. 뭐가 부러지고 이런 게 나왔죠. 근데 이게 안토니가 했다라는 뭐 증거는 아직 없지만 이제 그런 이제 정황적인 건 나오고 있죠. 그래도 뭐 맨유는 아직까지는 뭐 그 안토니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공식 발표는 아직 뭔가 이제 결정지진 않았어요. 아직 네. 사실을 네. 확인하고 있나 보네. 네, 그쵸. 안토니 씨. 안토니 몸값이 얼마입니까? 500억인가? 1,400억인가? 그 돈 주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러면. 산초도 꽤 비싸게 주고 데리고 왔었죠. 그치. 맨유가 참 돈이 많네. 이럴 수가 있나 싶네요. 그리드까지 나가리도 3명의 윙어가 지금 밑에 있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약간 그렇게 뽑기를 해도 멘탈이 그런 애들을 이거 좀 안타까워. 인성 검사를 하고 뽑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대외적으로 사고 치는 거는 구단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단은 피해자죠. 구단은 피해자죠. 피해자죠. 네. 선수의 인성 탓이니까. 아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 이번에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 안토니 사건 보고. 이제 윙이 없잖아요. 그럼 가르나초, 레시포드, 마샬 이 셋으로 세야겠네요. 마샬 아직도 있나요? 요즘 마샬이 톱으로 하고 레시포드가 윙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샬 톱은 뭐 산초는 어떻게 될까? 아니 안토니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제가 봤을 때 폭행이 맞다라고 하면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린우드도 계약해지. 맨유가 안 보내려고 했다가 여론에서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럼 맨유가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안토니가 사실이라고 만약 판명이 되면 계약 해지를 하든 이적을 시키든 그런 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또 애매한 게 그린우드는 그래도 그 합의했잖아요. 여자분이 마지막에. 그래서 스페인으로 갈 수는 있었는데 안토니는 지금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의 시시비비자 거의 그냥 맞붙는 상태라 합의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최악의 경우 그러면은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죠. 구속도 되나요? 그거는 징역도 가나? 그건 제가 영국법을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맨디는 징역 갔죠? 맨디는 근데 무혐의로 풀려났잖아. 구치소에 있다가 네, 풀려났어. 맨디 풀려난지 모르겠는데 무혐의예요. 맞아요. 무혐의를 받겠어요. 맨디 무혐의였어. 무혐의였어요. 그럼 맨디도 약간 억울한 케이스인가요? 아, 무혐의가 그거죠. 혐의를 찾을 수 없음. 그쵸. 네. 또 맨디는 또 뭐- 무죄 그러니까 그게 무혐의죠. 네. 네. 안토니. 테나우가 또 좀 불쌍하네. 그리고 맨유 약간 경기력도 조금 아쉬웠죠. 아, 그쵸. 네, 저희 팀이랑 그 토트넘이랑 경기를 했는데 와, 토트넘 잘하더라. 네, 그 중원에서 사실 많이 차이가 났어. 아, 네, 거의 사실 사실 이겼나요? 토트넘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3대1이 4대1이니까 3대1. 네, 그래서 사실 중원에서 그 약간 압살해서 이겼죠. 중원의 힘으로 이겼다. 메디슨, 요놈, 보물, 요물이다 요물. 사르도 잘하더라. 사르도 잘하고 상태가 상태. 비수마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산미들이 대박이더라. 네. 그래서 저희 토트넘 얘기를 좀 하자면 왜 그 콘테는 그 페페사르와 비수마를 그렇게 못 썼냐. 그러니까 왜 맨날 그 호이베르랑 네. 벤탕쿠르만 맨날 복붙했는지. 그러니까 복붙했는지. 그 호이비에르 지금 나와서 호러쉬였죠 한번. 그 컵대에 나와서 아, 호러쉬였어. 맞아. 확 죽더라고 그 템포가 호이베르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보니까 무조건 전진 축구더라고. 미들 셋이 그냥 앞에만 막 계속 앞에 맞아요. 주고. 네, 타락박하고 계속 앞에 주고. 근데 호이베르 이런 벤탕쿠르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잡고 일단 멈춰. 그럼 백패스. 그러니까 그런 축구 했던 사람들이라. 맞아요. 그 약간 정적인 약간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라 좀 완전 팀이 좀 많이 탈바꿈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마는 그 이제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하나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약간 볼을 지켜내는 볼 키핑과 그 약간 그 아프리카 선수의 특유의 탄력, 이 탄력 있는 선수를 왜 콘테는 그렇게밖에 쓰지 못한 거예요. 사실 브라이튼에 있을 때 비수마가 에이스였잖아요. 근데 그 에이스가 사실 이 친구가 콘테 시절에 맡았던 그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스타일의 선수였으면 사실 에이스는 아닙니다. 사실 팀의 에이스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쯤 라인에서 그러니까 2선과 그러니까 3선까지 안 가고 3선 이상의 한 2선쯤에서 약간 공격을 약간 전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미드필더에서는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근데 이 선수가 사실 그게 되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던 거죠. 거의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오기도 하고 쓸 때도 뭐 사실 자기랑 맞는 옷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잘 못했죠. 그 전술이 진짜 똥이었구나 작년이. 그게 진짜 명확히 보이더라고. 보이죠. 작년 전술 진짜 똥 네. 전술이었구나. 콘테가 약간 그 사기당해가지고 재산 엄청 많이 날렸다고 하던데. 혹시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멘탈, 최근에? 그래서 토트넘에서 깽판 친 거. 라는 이야기가? 그 축구에 집중을 못했구나. 네. 저도 그런 이야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의 그 약간 전술이 약간 닭공인데, 그러니까 닭공이라는 게 그 되게 공격진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뭐 풀백들이 이제 오버래핑을 하면서 중앙으로 침투를 한다든지 하는 걸로, 아니면은 원톱이 약간 공을 잡아주면서 약간 공간을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그 사이에 많이 뛰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약간 이 전술이 약간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이게 강팀 상대로 먹힐까? 그러니까 정말 중원이 세고. 맨유는 약팀인가요? 네? 맨유는 약팀인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아니 우리 이겼잖아.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이겼죠. 이겨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그때는 중원이, 맨유 중원이 진짜 이상하리만치, 여러분이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하리만치 밀려요. 뭐 네임밸류가 그렇게 딸리는 것도 아닌데 뭐 말도 안 되게 밀립니다. 그래서 사실 맨유는 사실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다음에 붙었을 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팀이랑 싸웠을 때 이 전술이 먹히는지가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감독이 그 원래 셀틱 감독이었잖아요. 거기서는 먹혔어요. 왜냐? 셀틱이 짱이니까. 거기서는 사실 1, 2위를 다투는 강팀인데, 솔직히 여러분 셀틱하고 레인저스 말고 아는 팀 있어요? 하나 아는데 기억이 안 나요. 셀틱 레인저스 말고 던독. 던디. 던디? 던디 있지 않나? 던디요? 아닌가? 던디요? 던디는 담다디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2강을 형성하는 팀에서 그 닭공을 했기 때문에 먹혔던 거고, 사실 그 셀틱이 챔스 나와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안 먹혔다는 거죠. 안 먹혔다는 거죠. 선수가 좀 낮으니까. 객관적이네. 되게- 팩트네, 팩트. 저는 팩트를 지금 얘기하는 아주 거예요. 팩트. 날카로워졌네요. 근데 이제 토트넘도 이제 만약에 그 유럽 대항전을 가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약간 비슷한 레벨의 팀이다 했을 때 이게 먹힐까? 하지만 다행히도 토트넘은 못 가죠.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일단 올 시즌은 없죠. 러시아 컵 하나 떨어졌죠 이미.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 카라바오 하나 떨어졌죠. 카라바오 떨어졌고 지금 리그에만 집중하는. 네, 리그 리그- 2위인가 그러죠? 리그 2등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의미 없고 초반 페이스 사실 의미 없잖아요. 네. 아니, 근데 프리미어 리그가 거의 뭐 유럽 대항전급이지. 얼마나 어려워. 그래. 유럽 대항전인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죠. 뭐 리버풀 중원과 붙었을 때, 아스날 중원과 붙었을 때, 아직 빅이랑 안 붙었네. 맨시티 중원과 붙었을 때. 사실 왜냐면 저는 이 전술이 중원 싸움이 되게 메인이 돼야 되는 된다.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압도를 해야. 그래서 메디슨이 지금 되게 부각이 되는 거고. 왜냐면 사실 뭐 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메디슨? 저 자식 빠따만 되는 놈. 맞아. 약간 중거리만 되는 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 이 중원 위주의 전술에서 약간 자기의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냥 핵심인 것 같아. 핵심이죠. 디플레이, 메디슨 중심으로 공격이 그렇죠. 들어가고. 네, 공격이 들어가고 이제 손흥민을 톱으로 놓고 그 전술이 저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손톱 헤트트릭. 손톱 헤드 대박이었죠. 대박이었죠 네, 진짜. 네. 지렸어. 약간 이제 케인이 없으니까 와. 이 사람이 그 손흥민이 축구 도사 역할을 한다. 진짜 한 단계 더 발전했구나 사람이. 그게 느껴졌어. 그렇죠. 옛날에도 패스는 잘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케인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약간 그 공격진에서 오롯이 자기가 해야 되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토전든 것 같아요. 도전되죠. 케인보다 사실. 더 토전든 것 같아 이제. 예? 충성심을 보면. 충성심? 네. 로열티로 보는 로열티로 거지. 보면 로열티로. 한국인이 더 로열티가 높아. 케인 인터뷰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인 인터뷰? 최근에 이제 더 압박감을 여기서 느낀다. 네, 그 토트넘에서 몇 번 져도 괜찮았다. 맞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괜찮았었나요? 몇 저도 번 괜찮았죠. 사실 저도 괜찮았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경기를 지면 케인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네. 케인은 그걸 까먹은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자기 때문에 졌잖아요. 결승전. 그건 그런데 근데 이제 그 1년에 뭐 패배가 뭐 한 10패를 하면 그중에 9패는 이 사람은 1인분 항상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지. 할 만큼 했죠. 10패 중에 9패는 그 정도 했어요. 할 만큼 했죠. 근데 미는에서는 만약에 진짜 각 팀이랑 만났어요. 근데 내가 못해서 득점이 안 됐어. 그럼 내 탓이거든요. 네.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도 다 잘하는 선수. 근데 토트넘은 이제 탓할 사람 많죠. 다이어 때문이다. 산체스. 산체스 때문이다. 감독 때문이다. 감독 때문이다. 페리시치 때문이다.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탓을 할 수 없어. 다 잘하니까. 그럼 나도 동등한 입장에서 동당 입장에서 나도 내 똑같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다. 예, 그 레반도프스키만큼은 해야죠. 그렇죠. 그런 부담감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담은 근데 케인은 뭐 잘할까? 골도 넣고 잘하던데. 잘하죠. 동급이지 뭐 레반이랑. 동급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트넘의 운명은 강팀과의 일전에서 어떻게 될지. 맨유는 일단 강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맨유 이기셨는데. 자꾸 몰아가시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강팀은 맨유 강팀 아닌가요? 맨유는 사실 맨시티보다는 아니다. 아스날보다는 아니다. 대신에 우리랑 비슷하다. 다만 그 경기에서 진짜 중원 싸움이 진짜 이상했다. 왜 이렇게 그렇게 전술이 이상했는지 그 미드필더의 힘을 너무 못 쓰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2차전 때 한번 보고 그때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토트넘 홈이었나요? 또 홈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긴다. 그러면 우리가 위죠. 왜냐면 더블했으니까 위죠. 아무튼 지켜봐야 한다. 지금 약간 이런 초반에 좋은 페이스에 기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 라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영입생 중에 최고는 메디슨? 메디슨이죠. 그리고 저는 뭐 메디슨도 메디슨인데 그런 원래 있던 선수들의 약간 재발굴이 좀 좋았다. 비수마. 네. 왜냐면 페페사르 작년에 진짜 못했거든요.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얘를 심폐소생술 시키고 캉테 비수마도 그렇고. 근데 하지만 지금 이 포스트 감독님도 살리지 못한 히살리송. 히살리송 눈물을 보였죠. 네,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고 산성호 중국 교체되고 중간에 교체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뭐 그건 짠하긴 한데 사실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사실 그래서 윙어가 좀 부족하긴 해요. 영입했잖아요. 그 브레넌 존슨. 브레넌 존슨 영입했죠. 제2의 베일. 제2의 베일이 몇 명이죠? 다니엘 제임스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브레넌 존슨. DJ가 한 있어요. DJ. 네, DJ. 루크쇼도 있었죠. 그 예전에. 예전에. 루크쇼? 영국 사람 아니야? 루크쇼 영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웨일스산. 아무튼 토트넘 여기까지고요. 축하합니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기세가 그 포체티노 이후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세가 좋아.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답답한 경기를 안 했었어. 맞아. 재밌는 경기. 콘테가 너무 쓰레기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예전에도 축구를 처음 볼 때도 토트넘 팬 하기 전에도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을 좋아했지. 그치. 저는 따로 팬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아스날 경기. 맨시티. 아니요. 맨시티는 그때 못했죠. 그때 못했죠. 네. 그래서 뭐 재밌게 하는 팀들 좋아했습니다. 아스날을 제일 좋아했고 그때 메뉴도 재밌었죠. 역습할 때 그 화끈한 축구. 재밌죠. 네, 그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 전 스타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새 진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화끈해.
화끈하죠. 데스크 이후로 이렇게 화끈하죠. 데스크 때 진짜 재밌었잖아요. 데스크 때 재밌었죠. 데스크 때 진짜. 재밌었죠. 개수 왔지. 데스크 데스크 때 약간 알리의 번쩍이는 플레이 그런 아, 거에 약간 희열을 알리, 느꼈죠. 에릭센, 손흥민. 저는 약간 창의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음. 사실 아스날 옛날 아스날 그 축구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창의적이잖아요. 아스날. 지금요? 그 조금 다르죠. 그 느낌이 좀 아니죠. 지금 뱅거 느낌 아니죠. 어. 아름다운 축구 느낌은 아니고 네. 그 짤 생각 안 나고 아스날 아름다운 축구 하면 나오는 그 짤 패스 위셔골. 탁탁탁탁탁 그거 뒤꿈치로 패스하는. 네. 그것도 생각나. 그거랑 뭐 많죠.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그런. 뭐 베르캄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앙리의 그 원터치를 공 띄운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쳐서 그치. 반대쪽 포스트로 골 넣는. 그렇지. 네. 미쳤죠. 진짜 아트 사커네 아트 사커. 네. 아트사커였지. 그 해에 앙리가 20-20을 했죠. 아 그랬어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와, 20 대박이네. 앙리가 4연속 득점왕이에요. EPL? 네. 제가 알기로는 4시즌 연속 득점왕인데 없죠? 진짜 앙리 같은 공격수도 없어. 그렇죠. 솔직히. 그 뭐야 주력대 그 테크닉 좋아. 사실 그냥 골을 쉽게 넣잖아.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 선수가 진짜 빠따 힘이 좋아요. 빠따 힘도 좋지. 왜냐면 인사이드로 차는데 음. 그 파워로 날아간다. 네. 아무튼 그런 축구를 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토트넘 요즘 축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스날 근황 한번. 아스날 지금 현재 선적이 지금 3승 1무. 아 플럼한테 무승부. 네. 근데 똑같습니다. 저희랑 똑같은데 득실 차이일 뿐이죠. 아, 네. 어땠나요? 토트넘 3승 1무야? 네. 네, 3승 1무. 잘하네. 맨시티 말고는 다 3승 1무입니다. 토트넘 누구랑 무승부였죠? 저희 그 첫 경기였는데. 아씨 나도 봤는데 기억 안 나. 첫 경기였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스널 네, 어쨌든. 제가 아스날. 아스날 일단 맨유한테 이겼죠. 아 맨유 이겼죠. 맨유한테 막판에 데클란 라이스가 골 넣고 제주스가 세게 골 넣고 이겼는데 네. 아스날은 지금 모르겠어요. 지난 시즌 초반만큼의 어떤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아 원인이 뭐예요? 선수들이 다 업그레이드 됐는데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됐는데 아무래도 일단 지금 하베르츠가 좀 문제고요. 아 하베르츠 똑같더라고요 첼시랑. 늘 그 골문 앞에 결국 날리는 그 반복. 뭐 자카의 모습을 일단은 바라는 거잖아. 지금 아스날에서는. 근데 약간 클러치? 뭐 해결사? 해결사도 해줘야 네. 되고 뭐 오른쪽에서는 웨데고르랑 사카가 만들면 왼쪽에서는 하베르츠랑 마르티넬리랑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 콤비네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 호흡이. 그래서 하베르츠 뭔가 붕 뜬 느낌? 약간 존재감이 없는 느낌? 그러면 약간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건가요? 벨링엄 같은 모습? 지금 벨링엄? 아스날에서 보여준 그런 벨링엄인데 레알에서 벨링엄은 뭐 벨링엄 약간 전천후로 그냥 다 잘하는 하잖아. 거 아니야? 스트라이커던데 거의 골도 넣고. 지금 스트라이커죠 네. 거의. 아 그래요? 거의 골도 많이 넣어. 지금 벤제마 대체자예요. 거의. 골 제일 많이 넣었을 걸 레알에서. 아 벨링엄 정도도 그 정도도 바라진 않아. 너무 약간 다른. 너무 그리고 너무 고퀄이고 음. 하베르츠는 그냥 자카만큼만 해줘도 되는데 근데 거기서 지금 일단 진첸코도 없었어요. 지금 계속 없었고 네. 팀버도 첫 경기에 십자인대 끊어져서 올 시즌 그냥 난리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큰일이 나긴 했어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왼쪽에서 진첸코가 올라오든가 팀버가 올라와서 이렇게 더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하베르츠가 좀 딸리니까 그거 없으니까 아예 좀 왼쪽은 죽었다. 공격적인 능력이. 마르티넬리 혼자서 막 발발거리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하베르츠가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고 요즘에 데클란 라이스는 뭐 돈값하는 것 같다. 명불허전인가요? 돈값한다. 근데 대신 파티처럼 뒤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도는 거는 좀 약해요. 그 능력은 좀 약해. 턴이 어렵다. 턴이 안 된다. 파티처럼. 그래서 이제 파티가 우측 풀백으로 나오거든요. 맞아. 그래서 걔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라이스를 도와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숫자 싸움을 해주는 도와주는 거. 파티가 중앙으로 하더라고. 약간. 인버티드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요즘 약간 전술에 토트넘도 그렇게 하잖아. 저희도 인버티드로 우도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네,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중원의 숫자를 늘리고. 그 트렌드인가 봐. 그러면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윙들이 이제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여줘서 이제 파티가 이제 라이스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근데 그 전체적으로 좀 약간 지난 시즌보다 불안감이 좀 있다. 이거 삐기덕거린다? 이기고는 있지만 살짝 그 경기력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좀 불안감이 좀 있다. 그렇죠. 약간 맨유를 우리가 이겼을 때랑 아스날이 이겼을 때랑 아스날은 약간 질 뻔했죠. 극장골을 넣고 거의 마지막에 넣었잖아. 토트넘에서 강팀이다. 아스날보다? 네. 아스날도 홈이었죠? 혹시 몰라 근데 아스날이 지금 좀 이 손발을 좀 맞춰야 되네. 더 많이 맞춰야 되고 하베르츠가 너무 못해서 지금은 약간 초반이라 누가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위네요. 그러네요. 골득실 차로. 네, 골드시차로 저희가 위네요. 네. 만족하는 선수 누구입니까? 라이스죠. 라이스. 라이스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사실 메뉴전에 골 넣은 것도 그럼 약간 어떤 대박이었어. 역할을 주로 하나요, 라이스가? 중원에서 네. 그냥 전천후? 중원 전천후로 약간 뭐 해야 되나 굳은 일 다 해주는 빡투박? 뒤에서 그런 느낌을 해주는 거죠. 근데 대신 파티는 그런 것보다도 뒤에서 빌드업 해주는 그러니까 전진성을 도와주는. 전진 앞으로 공을 더 백업할 수 있는데 좀 더 방점이 더 있었고 탈압박 하고 나서. 네네네. 근데 데클란 라이스는 그것보다는 좀 더 수비적인 역할에서 좀 더 강점이 있는. 그래서 태클 같은 것도 많이 끊어주죠. 포백 보호에서는 거의 최고니까 뒤에서. 근데 약간 아스날이나 맨시티 같은 스타일은 그런 역할들 하는 필요하죠. 선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뒤에가 맞아. 없기 네. 때문에 뒤에를 다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뒤가 그쵸. 없었기 네. 때문에 뒤면 그냥 둘밖에 없거든. 마갈량이스랑 살리바. 네. 그럼 앞에서 걔가 해줘야지. 그렇죠. 다클 라이스. 약간 이게 약간 강팀의 약간 필수 조건이죠. 그쵸. 그러니까 두들기면서 동시에 뒤에도 뒷문도 좀 방비할 수 보호할 있는 수 그, 있는. 왜냐면 풀백이 다 들어가서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사실 풀백들이 뭐 맨시티는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아스날 선수들은 약간 공격적인 거에 좀 더 치중되어 있잖아요. 올라가죠, 선수들이. 다. 사실 진첸코가 수비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첸코는 수비가 아니고 진첸코도 걔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인버티드잖아. 진첸코랑 파티가 둘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걸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쵸. 아르테타는. 또 맨시티가 살짝 다르네요. 살짝 맨시티 다르게. 한쪽만 들어가는데. 근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진첸코 부상이라서 워커는 안 들어가잖아요. 파티 혼자 들어오고 지금은 이제 진첸코가 왔지만 파티가 또 안 들어오고 화이트가 우측에 있으면 또 진첸코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계속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러니까 조금 약간 삐그덕거리는 거 치고는 그 이제 3승 1무로 약간 원래 사실 강팀의 조건이 꾸역승과 약간 꾸역꾸역 승점 챙기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리라 봅니다. 올라오죠. 하베르츠도 클래스가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선수고 하베츠는 부활할 수 있다? 독일에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아르테타를 믿기 때문에 아르테타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독일 출신의 선수들이 죽을 수고 있는 건 성공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누구 있어요? 손흥민이요. 독일인이에요? 아니 독일에서 왔잖아요. 독일에서 왔어. 독일에서 왔잖아요. 오해했어. 덕배 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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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덕배- 덕배 손흥민 덕배는 첼시 출신인데요. 죄송합니다. 없긴 하지. 부려봤습니다. 없네요. 독일 국적에 독일 잘하는 국적의 그러니까 근데 독일 국적의 선수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구나. 작은 리그가 그 있으니까. 하베르츠, 베르너 이렇게 세게 망하고 베르도 망했잖아. 근데 독일 출신이 성공한 별로 없어요. 나비 케이타도 망했고. 그쵸. 독일이 EPL로 너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발락. 발락도 뭐 발락은 잘. 발라가 좀 나이 들어서 왔잖아. 나이 들어서. 그쵸. 나이 먹어서 왔죠. 할 거 하고 왔죠. 발락 바르셀로나 때 그거 억가당했던 챔스에서. 드락슬러. 네. 드락슬도 망했죠. 드락슬러 방. 그 누구였죠? 첼시로 간 그 독일산 윙어. 시를레? 시얼레. 자네. 자네는 자네도 그래도 망했죠. 자네는 망했다고 보기엔 자네 그래도 뭐 망했다고 20% 보기엔 가까이 괜찮았어요. 됐어요. 네. 네. 비싸게 갔어 또 미네는. 그럼 자네 성공했네. 네. 슈얼레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첼시 윙어. 독일산. 독일산? 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지혜요? 지혜는 네덜란드인데? 누구지? 지 말고 그 약간 볼프스부르크 출신인데. 덕배? 마르코 마린?
마르코 마리 마리는 첼시를 안 갔잖아요. 마린 첼시였지 마린 않나? 첼시였는데. 아, 첼시였나? 마린 뭐 미넨 뭐 거기 글라스부르크 미넨스부르크인가 뭐. 미넨 글라드바요? 미넨 글라스부르크. 맞아. 다 미넨이니까 헷갈려. 미넨 글라드바요. 뭐 성공한 사람이 없네. 아무튼 약간 독일 선수의 잔혹사가 있네. 손흥민 말고는 없네. 손흥민 짱. 손흥민 거의 마지막이야. 손흥민 짱. 맞아요. 흥미 짱이야. 손흥민 짱이지. 아무튼 하베르츠는 저는 아르테타 믿기 때문에 아르테타의 세심한 코치를 지도 받아서 그럼 워스트는 지금까지 약간 하베르츠. 워스트가 있다면 하베르츠. 버스트 하베르츠 베스트 라이스. 베스트 라이스. 오. 제주스의 복귀. 아 제주스요. 예. 저는 제주스랑 은케티아를 그냥 우열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를 우선적으로 쓰고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왜냐면 제주스가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 부상이 많아. 왜 이렇게 부상이 많지? 원래 그렇게 많은 애는 아니야.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부상이 많아서 은케티아도 사실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는 후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걸 버리고 기회네. 근데 은케티아가 더 어리잖아요. 어리죠. 그러면은 사실 저도 약간 같은 생각인 게,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 그게 중요하고 그 주에 뭐 아니면 훈련의 소화, 그 약간 성적에 따라서 그때 그 걷는 게 어떨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주스는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좀 강점이 있는 선수고 네. 은케티아는 상대가 좀 올라오는 상대 공간 이런 거 있을 때 직접적으로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스 은케티아가 결정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우스는 사실 결정력과는 조금 좀 많이 다르죠. 놓치죠. 네, 많이 놓치죠. 그래서 은케티아는 좀 그럴 때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제주스는 뭉쳐져 있는 수비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모르겠어요. 용도에 따라서 그냥 바뀌는 선수지 둘 중에 누가 더 확실하게 베스트다라고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파비오 비에이라가 좀 잘해지고 있고 잘하고 폼이 좀 올라오고 네. 있고 대신 트로사르가 좀 떨어지고 있고 트로사르가 좀 떨어지고. 센터백들은 어떤가요? 살리바는 뭐 살리바 마갈량이스는 안정적이고 여전히. 안정적이다. 근데 홀딩이 나갔잖아. 그렇죠. 벤 화이트가 중앙으로도 나오던데요. 벤 화이트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화이트 진짜 보물이네요. 화이트 진짜 전천으로. 예. 비싼에 들어와가지고 네. 화이트도 브라이튼이었나? 맞아. 브라이튼은 몇 브라이튼 명이 대박이다. 있는 거야, 선수들이. 브라이튼 지금 근데도 지금 잘하죠? 지금 잘하죠. 3승 1패입니다. 개쩔죠. 진짜 제임스 밀러 브라이튼이죠. 제임스 밀러 브라이튼. 네. 안수파티 브라이튼 같죠. 안수파티 토트넘 거절했었나? 뭘 거절하고 브라이튼 아 가는데? 그래? 아무튼 그리고 또 그 비수마도 브라이튼 출신이죠. 와 카세이도 브라이튼. 카세이도. 카세이도는 다른 선수죠. 옛날 공격수. 있었던 것 같은데. 카세이도 그쵸. 맨시티 공격수 아 맞아 옛날에 맨시티. 카세이도. 맞아. 콜롬비아. CAR. 네. CAR. 콜롬비아. 뭐 하고 계신지. CAR, CIT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쿠쿠렐라도 브라이튼. 어허. 포파냐. 포파냐는 레스터. 죄송합니다. 파란색이라 헷갈렸네. 미토마 잘하죠. 피터마 잘하죠. 그리고 무슨 에반 퍼거슨? 잘하죠. 걔 잘하죠. 걔가 쩐다며 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벌써 찜꽁했다. 걔가 쩐다며. 그리고 브라이튼 윙어 있잖아요. 이번에 그 브라이튼이 약간 지표가 좋은 게 찬스 성공률 탑5 안에 브라이튼 선수들이 3명 있습니다. 2명인가 3명 있어요. 탑5 안에. 감독이 잘하는 것 같아. 감독이 잘하는 것 같아요. 감독이 진짜. 네. 탑5 안에 하지만 손흥민도 있습니다. 손톱. 손흥민 득점 1위 할 수 있었는데 그쵸. 아쉽다. 네. 헤트트릭. 올 시즌 할 수 있어? 아니요, 그쵸. 못하지. 왜? 그냥 농담으로라도 여기 홀란드가 있는데. 홀란드 때문에 못하죠. 홀란드 혹시나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 홀란드 부상 당할 수도 있으니까. 깨질 수도 있지. 근데 홀란드가 약간 그렇긴 하잖아요. 약간 부상을 잘 당하는 플레이 스타일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도 엄청 열심히 관리해 준다며 맨시티에서. 거의 풀타임은 거의 안 뛰어요. 웬만하면 플레이 안 뛰고 훈련적으로도 관리를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홀란드는 자리 비우면 안 돼. 그 폭발력이 그 몸에 무리가 가는 그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작에 부상당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당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부상은 약간 좀 장기간 부상. 근데 그런 걸 끊지 않으니까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든 구단이든. 그러니까 아스날과 좀 대조되는 상황인데. 우리 제주스가 이렇게 부상당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체코도 또 안 나오고 부상 한동안 좀 길었었죠. 진첸코는 근데 맨시티에서도 부상 많았잖아. 많았죠. 근데 제주스는 거의 없던 친구였는데. 그
약간 근데 좀 약간 마법 같은 일이네요. 그 건강하던 사람이 아스날만 가면 아, 네 한동안 괜찮았거든. 요새 제주스는 괜찮았잖아. 좀 그러네. 요새 괜찮았잖아. 한동안 부상이 많이 없었어. 없었어. 요새 괜찮았어. 젤스가 너무 무리했나? 그동안 맨시티보다 더 많은 활동량을 했었나? 그럴 수도 있죠.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스날은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잘 뭐 보강이 확실하게 됐으니까 잘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좀잘 끊었어요 지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맨시티 맨시티는 지금 4승이죠 4승. 그럼 펩 아파서 쉬고 있죠. 왜? 펩 간인가 뭐 어디가 아파서 허리가 너무 아파 수술이 왔어요. 아마 곧 돌아올 텐데 이제 A 매치 끝나고 아마 돌아. 맨시티는 4전 4승이죠 그럼. 지금 4전 4승이죠 맨시티. 경기력은 작년에 그 잘했던 경기력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스톤스 부상이죠. 작년 핵심이 이제 스톤스, 그 다음에 덕배, 귄도안이었는데 셋 다 지금 없어가지고. 왜? 스톤스 부상이고 덕배 부상이고 귄도안 갔죠. 그래서 지금 약간 홀란드랑 그냥 골발로 이겼어요. 경기력이 막 뛰어나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찬스를 안 놓치더라고. 홀란드나 뭐 다른 선수들이. 그래서 잘 사승을 하고 있고. 그릴리시는 어떤가요? 그릴리시가 지금 폼이 안 좋아요. 그릴리시가 그릴리시의 이제 단점이 템포가 죽거든요. 그릴리시가 잡으면 왜냐면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릴리시면 좀 템포가 죽어. 근데 작년에는 좀 그거를 템포는 죽되 그걸 찔러주는 패스를 잘 찔러주면서 드리블을 하거나 좀 파해를 했는데 좀 컨디션이 안 좋은지 계속 템포가 죽어서 지금 밀렸죠. 호든한테 밀렸습니다. 호든이 지금 주전이고. 포드는 그런 건 기가 막히게 하죠. 그 약간 템포 안 죽이는 플레이는. 그렇지. 포드는 또 근데 템포를 너무 안 죽여서 펩이 싫어했대요. 좀 뭔가 조절할 수. 너무 급해? 제 펩이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펩이 메시나 이게 잘하는 선수들은 템포를 갖고 노는 능력이 있대. 딱 원하는 템포를 만들 수 있는. 근데 그릴신 너무 죽여서 문제고 포드는 너무 그냥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냥 가속만 밟는 거야. 그래서 늘 골치 아픈데 일단은 포든이 일단 우위를 하고 있고. 변속을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긴도안이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긴도안 늘 보내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긴도안이 해줬던 그 슈팅 박스 그렇지. 그 소녀 슈팅 뭐야 하는데 들어가는 뭐야 하는데 다 들어가는 그 이상한 슈트. 그 아쉬움이 늘 보이는데 지금 알바레즈를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약간 터진 스트라이커로 해서 찔러주기도 하고. 지금 알바레즈 홀란드 투톱이 좀 좋아서 알바레즈도 골 많이 넣고. 알바레즈 좋은 것 같아요. 알바레즈를 약간 만개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홀란드 때문에 이거 썩는 거 아니었는데 둘의 공존을 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레즈와 홀란드 약간 알바레즈 처진 스트라이커랑 미들 라이커처럼. 그래서 지금 잘.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맨시티를 부여잡고 4승을 하게 한 그 주요 선수는 홀란드와 로드리다. 로드리가 탈진했다고 밝혔죠.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저 탈진 증세가 있었다고. 드디어 제2의 페르난 주니어. 네. 근데 안 빼주죠? 필립스 때문에. 필립스가 사람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필립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대체자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대체자가 없어. 야, 그 자리는 근데 대체자가 몇 년째. 그러니까 뭐 백업도 몇 년째 없는 거야. 페르난지뉴도 거의 전경이 다 쪘죠 혼자. 그렇죠. 로드리 오기 전까지. 네, 그렇게 뭐 전기 다 빨렸죠. 그리고 이제 거의 그냥 사람 거의 반송장 상태로 브라질 돌아갔죠. 근데 펩은 끝까지 안 보낼라 했죠. 막 센터백 시키려고 그러고 풀백 시키려고 좀만 더 하고 가라고. 체력에 덜 부담이 되는 센터백을 해라. 그때가 나이 36대. 나이 36대. 챔스 때 센터백이 나왔죠. 예, 그렇죠. 지금 손흥민이 32인데 무려 36대. 페르난지뉴가 기겁을 하고 나갔죠. 기겁을 하고 나갔죠. 하갈 때고 나갔어. 로드리도 약간 좀 이제 체력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정경기 나고 막 컵대에도 필립스를 못 쓰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버리는 경기도. 그래서 로드리 제체자가 필요한데 이적 시간 끝났고 뭐 아니 누네스가 누네스가 들어왔잖아요. 누네스 걔가 대체자 아니에요? 누네스도 로드리 역할이라기 하긴 좀 그렇죠. 누네스는 지금 덕배가 지금 없어서 코바치치 있잖아. 코바치치 데리고 왔잖아. 데려갔죠. 근데 코바치치 덕배를 같이 쓰는 코바치치 누네즈 아마 둘을 같이 쓸 거예요. 로드리를 내리고 로드리 역할이라고 하기는 누네즈가 왜냐면 누네즈가 태클 그런 게 약해요.
누네즈는 전진해주고 패스해주는 건 좋은데 수비 능력은 좀 떨어져서 코바치치랑 비슷한 거예요. 골키핑이랑 뿌려주는 거 잘하네. 그럼 로드리 대체자가 없네. 없죠. 백업이 없어. 백업이. 필립스. 걔는 없다고 치고. 없죠. 없네. 지금 없는 상태고. 칼빈 필립스, 칼빈 필립스 있고. 왜 영입 안 했어? 네이선 아케. 왜 안 했냐고요? 아 스톤스도 있으니까. 근데 스톤스는 사실 이제 스톤스 아칸지 뭐 아케 풀백들은 더블 볼란치를 하는 거 로드 대체는 아니고 인버티드 들어와서 로드를 보좌해 주는 거라 없죠. 안 뽑았죠. 대체적으로. 왜 안 뽑았지? 너가 좀 물어봐라. 아, 그바르- DM 보내봐. 그바르디올은 어떻습니까? 그바르디올 잘하죠. 확실히 그바르디올이 왼쪽 풀백으로 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코바- 왼쪽 풀백이요? 네, 센터백은 많이 안 돼요. 왼쪽에서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서 왼쪽 중앙인 코바치치랑 이게 티키타카하는 그 합이 좋더라고요. 그바르디올은 잘 샀다 확실히. 잘하잖아 축구. 잘하죠. 지능도 좋고 볼킹 축구를 잘하더라고. 그 발재간도 좋고 네. 센터백보다는 약간 왼쪽 풀백 왼쪽 역할이죠. 왼쪽 풀백. 그럼 센터백은 디아스랑 아케? 아칸지? 아칸지 디아스 아칸지가 조금 아칸지가 확실히 아칸지가 나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맨시티에서 자리를 잡을 거란 생각 못했거든요. 저도 아니 나이도 있고 그냥 돌문에서도 솔직히 그냥 한때 좀 계속 엄청 잘했던 거지. 아니 근데 그 시티 스카우터들이 좀 보는 게 있나 봐. 약간 성공률이 높죠. 예. 역할이 네. 뭔가 좋은 건가 달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펩이 이 선수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롤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그만큼 교육을 잘 시키든지 네, 그쵸. 자기 축구에 맞게. 근데 아칸지는 오자마자 거의 중간에 거의 급하게 영입했잖아요. 급하게 했죠. 근데 바로 선발 나고 뭔가 흔히 말하는 펩 1년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잘하더라고요. 신기해. 신기해. 아칸지는. 팀이랑 잘 맞는 거. 아칸지 아케가 번갈아가면서 해요. 뭐 아케가 센터백 할 때도 있고 아케가 풀백 하면 아칸지가 할 때도 있고 뭐 아케 아칸지 그바르디올이 이렇게 아마 돌아가면서 할 것 같고. 와, 그리고 저는 아케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안목이라고 그치, 생각합니다. 맞아. 아케도 사실 약간 좀 그러니까 의문부호가 있는 저점에서 적인 될 것 같잖아. 저점일 때. 약간 백업 느낌으로 데려온 거잖아. 그쵸. 그냥 멀티 자원으로. 그렇죠. 이렇게 터질 줄 몰랐어. 좀 맞죠. 본머스 출신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야 잉글랜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오케이. 그래서- 수비도 은근히 다 터졌어. 다 터졌죠. 수비도 사실 보강이 다 될 거예요. 라포르트 빼고는 뭐. 아포트에 사우디 갔죠. 호날두 날두 형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한 작년쯤 얘기했던 그 약간 수비의 그 뎁스가 얇은 거 그거를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도로 잘할 수 있을까 했던 선수를 데리고 그러니까요. 다 다 약간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또 30이 넘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 그쵸. 다 젊죠. 요즘 라포르트는 좀 아깝지 않아요? 아포르테는 근데 약간 그 펩이 선호하는 수비랑은 아까 좀 안 맞아. 안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펩이 선호하는 수비는 디아스 빼고 나머지는 다 멀티를 원하는 거예요. 풀백도 할 수 있고 센터백도 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데 약간 좀 풀백 역할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어떻게 보면 아케한테 밀렸죠. 아케는 완벽하게 하니까 두 명을 굳이 공존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부상으로 좀 폼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구만. 본인도 나가고 싶어 했고 주전을 많이 뛰고 싶어 해서. 그럼 시티 최고의 영입은? 최고 영입이요? 지금까지는 코바치치 아닐까 싶어요. 그래? 현재까지 영입한 멤버 그바르디올이 아니고. 그바르디올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바르디올이 나와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됐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현재 스쿼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뭔가 로테이션 멤버가 온 느낌 지금까지. 왜냐면 아케나 아칸지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바르디올이 맨시티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자리에 김민재가 갈 수도 있잖아. 김재도 있었죠. 그렇죠. 멤버에 그러니까 뮌헨의 그바르디올이 가고. 그치, 그럴 수 있었죠. 김민재가 맨시티 갈 수도 있었던. 맞아요. 그럼 또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꼭 왔으면 진짜 한 번 더 스텝업 할 수 있고 한번 궁금하긴 했는데. 저는 왜 근데 이거를 약간 기대를 했냐면 펩이 수미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로드리 자리에. 김민재를. 둘이 체형이 비슷하다. 왜냐면 대체자가 없으니까. 그 백업도 없으니까. 그 필리스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약간 했었는데, 왜냐면 뮌헨의 지금 그 투엘이잖아요. 뮌헨에서는 사실 다른 포지션을 뭐 이렇게 그렇게 학습시키거나
발굴할 그런 감독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막 로드리 같은 선수다 하면은 그것도 재밌었겠네. 네, 발롱도르 그러니까. 후보에 또 오르고. 아 문제 대박이죠. 발롱도르 수비수가. 한국인 수비수, 동양인 수비수가 아. 한국이 동양 중에는 손흥민, 김민재밖에 없다면서요. 발롱도르. 없죠. 발롱도르. 들어간 사람. 네. 대박입니다 진짜. 혹시 이강인 또 옛날에 설기현 그때는 약간 50명 막 이랬고 그때는 뭐 아시안 쿼터가 있었대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네. 그리고 25인이니까 네. 지금. 네. 네. 박지성 선수도 뭐 들어갔어. 그쵸. 설바우도 설바우드 역주행 역주행. 레딩 시절에 야 왜 와? 이현재 선수. 야 왜 와? 설바 설바우드. 황희찬 선수랑 하면서 비슷한 것 같아. 서희 선수도 울버햄튼 있지 않았나? 아 그쵸. 울버햄튼에 있었죠. 설기현 선수도 있었죠. 둘이 비슷해. 플레이도 비슷해. 생각도 비슷해. 레딩에서 접고 중거리 슛. 골. 아시죠? 접고 또 접고. 꽤 잘했죠. 네. 레딩. 잘했어. 레딩에서 레딩에서. 쏠쏠했죠. 잘했죠. 네. 재밌었어. 그 덕분에 이제 선수들도 많이 알고 뭐 그죠. 시드웨이라든지 레오리 리타인가? 리타란 리타 그 날려먹는 그 주범도 있었고 그 공격수 중에 그 약간 빨간 머리를 그 얘기할래. 키슨. 데이브 키슨. 키스맨 그 키스는 사람. 아닌데? 키슨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공격수는 빨간 머리. 빨간 머리 짧은 빨간 아, 머리가 아니야? 있었어. 시드웨이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드웨로. 네, 스티븐 시드웨를 잘해서 첼시 갔잖아요. 첼시 갔죠. 네. 네. 레딩 매력 있었죠 그때. 약간. 송코. 송코인가? 송코 있었죠. 송코는 수비수입니다. 그죠. 수비수. 레딩 재밌는 레딩 그 볼튼 재밌는 팀 많았어. 볼튼 재밌었죠. 그 케빈 데이비스였나? 케빈 데이비스 뚝배기, 뚝배기. 페트로브, 페트로프. 좌 페트로프, 우청용, 가운데 케빈 데이비스 뚝배기. 그쵸. 그리고 롱패스. 롱패스. 네. 중앙. 그쵸. 네. 볼튼 재밌었죠. 볼튼 그때 골키퍼가 야스켈라인이. 맞아. 야스켈라인이. 볼튼도 잘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브라이튼 같은 팀이었어요. 그쵸. 네, 볼튼 약간 돌풍의 핵이었죠. 왜냐면 그냥 틀어 막다가 뚝배기 한번 터지면 골이에요. 뚝배기. 근데 그때 당시 약간 진짜 향수가 있어요. 야 진짜 추억이다. 그때 축구도 매력이 있었어. 지금처럼 이렇게 조물조물하게 땅 따먹게 하는 축구도 재밌지만. 그쵸. 그때 좀 직선적인 축구, EPL 축구 재밌었어요. 네, 약간 닭공하고 막. 그때 약간 EPL 스타일이 약간 거칠고 그런 게 굳어졌죠. 네. 네. 직선적인 축구. 네, 볼튼 재밌었어요, 맞아요. 볼튼 재밌었어. 볼튼 축구 재밌었죠. 뭔 얘기하다가 볼튼까지 갔지? 그러니까 누구 얘기했지? 누구 얘기하다 이렇게 간 거야? 코바치치. 코바치치. 라포르테 아깝잖아. 라포르테 아깝죠. 근데 라포르테 뭐 가고 싶어 했고 디아스 오기 전에 라포르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비진이 구축하는 어떤 개국 공신이 라포르테다. 라포르테 때문에 EPL 우승도 많이 했고 즐거웠다. 갈 때 됐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순항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약간 위험 요인이다. 아니면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로드리 백업이 없다라는 게 좀 많이 심각하고 그리고 너무 멀티 플레이어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더블 스쿼드 하면 11자리 곱하기 2에서 22명이 있어야 되는 게 한쪽으로 맞는데 그죠. 더블 스쿼드로 이렇게 맡겨버리니까 한 17명, 18명으로 늘 스쿼드가 이루어져요. 맨시티는. 멀티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 그 과부하가 계속 후반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후반부에 약간 뒷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챔스에서 조금 성적이 맞아요. 뭐 4강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뭐 스톤스 덕배도 결국에 그 여파로 지금 안 나오고 부상이 심해졌죠. 피로골절 같죠. 그렇죠. 그래서 로드리가 좀 걱정이 돼요. 걱정되고 코바치치, 누네즈가 왔지만 그들이 이제 그 덕배와 그 긴도안의 그 공격적인 능력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죠. 그걸 알바레즈로 대신하고 있지만 알바레즈 만약 부상이야 혹은 홀란드가 부상이야 그럼 알바레즈 홀란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그거 누가 해? 그럼 공격 누가 해? 이 더블 스쿼드 때문에 일어나는 이 애매함 늘 불안함이 있어요. 그쵸. 해보면 모르겠지만 약간 그러니까 펩 전술이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잘하고 너무 이렇게 뭐 상대를 압박하거나 그러니까 압도할 수 있는 전술이긴 한데 특정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대체하기가 너무 어려워. 대체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드리 자리는 대체하기가 너무 어려워. 덕배 롤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롤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 아예 롤을 바꿔버리더라고. 덕배가 없으면 그냥 롤을 새로 만들어서. 그래요. 지금 코바치치나 뭐
그 롤이 완전 다르거든요. 덕배랑 긴도아이랑 작년 미들 라인이랑 완전 좀 롤이 좀 달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파해할 수 있을지가 그쵸. 관건이다. 그래도 도쿠가 와서 좋다. 덕후? 도쿠. 도쿠? 제레미 제레미 도쿠 도쿠. 왔어. 아. 우리 알화 알화 아스날 말고는 안 보네요 안 축구를. 아, 근데 맨시티는 진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어. 제레미 도쿠. 제일 큰 경쟁팀인데 관심이 없으시면 아니 그러게. 1등 안 노리신다는 몇등 거. 했어요? 저는 2등이요. 1등 누가 했어요? 그러면 앞에를 봐야 끌어내릴 사람을 발전이지. 아, 맨시티는 너무 약간 우리 팀 선수를 몰라도 돼. 여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기는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 손흥민 선수 때문에 보고 맨시티는 그냥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뭐. 그러니까 일단 생각이 없는 거죠. 그쵸? 팀이 매력이 없는 거지. 맨시티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MG 팬들 아이, 많아요. 농담. MG가 맨체스터 시티의 그냥 제트는요? Z요? 짱. 맨시티 짱. 인정합니다. 짱 맞잖아. 짱은 맞잖아. 수긍합니다. PL 짱이잖아. PL 짱이죠. 맞잖아. PL 짱이잖아. 일진이죠. PL 짱. PL 짱입니다. 그건 MG가 그 의미였구나. 아무튼 저희 근데 조금 뭐 좀 시간이 남아서 여기 여담으로 그 브라이튼 얘기 조금 해볼까요? 좋습니다. 브라이튼 제가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아까 공격 창출 순위에 1위 미토마 오, 토마 1이요? 19회. 이게 PL 잠깐 몇 라운드까지지? 아무튼 PL 9월 7일자니까 최근이네, 최근. 최근이고 네 경기. 2위가 에스투피냔. 그 왼쪽 풀백? 네. 그리고 3위가 손흥민. 오, 손흥민. 네. 그리고 4위가 여러분 추억의 이름 파스칼 그로스. 파스칼 고르스? 이거 브라이튼이잖아. 브라이튼. 걔 나이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다 걔 브라이튼이잖아. 오른쪽 그쵸, 윙. 파스칼 그로스. 파스칼 그로스가 그 본머스 출신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5위가 로드리. 공동 5위 필포든. 네,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브라이튼 선수가 5위 안에 3명이나 있어. 와, 미토마 뭐야? 미토마 잘한다. 미토마 19회, 에스투피냐 18회, 손흥민 16회, 파스칼 그로스 15회. 얘네는 진짜 기회 창출. 감독의 역량이죠. 제가 봤을 때. 스카우트도 잘하는 것 같아. 스카우트도 잘하죠. 에스투피냐 이렇게 될지. 그러니까. 에스투피냥 콜롬비아 맞아. 맞죠? 네, 맞아요. 왼쪽 월드컵에 풀백. 나왔던. 왼쪽 풀백. 그리고 파스칼 그로스 이렇게 될지.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여기 어디 파스칼 그로스 어디지? 독일 아니야? 독일이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꽤 있었던 거 같아. 아니 적진 않아. 브라이튼이 포터 때도 그렇고 지금 데제르비도 그렇고 팀이 뭔가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그 선수들을 계속 판매하는데도 계속 잘해. 그러니까 파스칼 그로스 독일이네요. 더 잘해.